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애청해주시는 전국 방방곡곡의 국민 여러분,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얘기는요, 안동으로부터 경상북도 안동에 계시는 한 선배님이 보내주신 글을 국민 여러분들께 전파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야기의 제목은요, 이재명 대표 보시게 이렇게 해놨는데요, 무슨 이 새끼가 얼어 죽을 대표예요. 이재명 아니면 찌재명 잘 들어라, 뭐 이 정도로 제목을 달아주셔도 될 것인데 그랬습니다. 자, 어찌됐든 선배님께서 써주신 글이니까 제가 선배님 글을 똑바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당신은 경상북도 안동시가 고향이라고 자주 찾아오는 것 같은데 당신 고향은 경상북도 영양군이고 거기서 태어난 자네가 아닌가 말이세. 자네 부모가 영양군에서 개 모임을 결성하여 개주 노릇을 하였으며 시골에서 어렵게 곡식 팔고 품을 팔아서 개돈을 꼬박꼬박 넣었지만 개온들 돈을 그 피같은 개돈을 지급해주지 않고 이자를 낳아주겠다고 속이고 숨기고 있다가 자네 부모가 어느 날 야밤도주를 하였다네. 자네 부모는 가족을 데리고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 산골짜기로 야밤도주를 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다네. 제명이, 자네는 무슨 안동을 팔고 다니는가? 그리고 안동시 예안면에서도 자네 부친은 담배 조합에서 일하면서도 담배 농사 짓던 농부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담배 수납금을 역시 영양군에서 하던 수법으로 거짓과 꼼수로 돈을 왕창 모아서 몰래 숨기고 있다가 어느 날 몽땅 들고 역시 야반도주를 해서 경기도 성남시에서 숨어 살던 자네의 집안이 아니었던가? 경상북도 안동시 양반이라면 자기 부모가 지은 죄와 자네가 지은 수많은 죄를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하면서 잡아떼고 했는데 그러면 못 쓴다네. 그리고 제명이, 자네는 말이야, 안동댐 주변에서 중학교 시절에 4-5명의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초등학교 6학년의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죽인 후 자네는 안양에 있는 소년원 형무소에서 10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면서 공장 일을 배웠고 검정고시 공부를 했던 것이 아니었나? 훗날 고시에 합격 후 출세를 하자 제명이, 자네는 지난 시절의 전과 기록을 다 지웠고 과거지사를 깨끗이 정리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학창시절에 형무소에서 징역생활을 했다는 것이 제명이 자네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는 밝혀지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나? 그러나 자네의 과거지사 내용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고 특히나 자네의 일가 친척들 주변과 경주 이씨 가문에서는 다 아는 사실이 아니던가? 특히 그런 흉흉한 내용들이 입에서 입으로 많이 퍼져서 지금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네. 제명이, 자네는 성남시장을 2번 했고 경기도지사를 했고 지금은 제1야당의 거대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가 되어 방탄당 뒤에 숨어서 의원 배지 달고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리를 꿰차고 있으면서 문재인 정권에서부터 개박살이 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가장 어려운 시대에 제명이 자네가 제1야당 대표가 되어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는 하지 않고 깽판을 치고 있으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지 않은가? 문재인으로 인해서 나라가 흔들리고 있으니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똑바로 잘 세워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욕하고 못된 짓을 하고 있는 자네는 천벌을 받아도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명이, 자네가 인간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진정한 야당 대표라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는가? 제명이, 잘 듣게나. 자네는 어차피 무기한 단식을 한다고 해도
민심이 천심이라고 했는데 땅에 민심과 하늘에 천심은 제명이 자네를 그대로 놓아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네. 제명이 자네가 아마도 이번에 형무소에 들어가게 되면 자네는 아마도 무기징역이나 사형감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민심이라고 보고 있다네. 그리고 앞으로는 경상도 안동 땅에는 더 이상 찾아오지 말게나. 안동은 예로부터 양반 고을이고 영남의 유림의 도시이며 선비의 고장이라는 것을 자네도 잘 알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자네같이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하는 잡범이 나타나서 더 이상 안동을 더럽히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엄중하게 경고를 한다네. 다시는 안동 땅에 오지 말기를 바라며 무기징역으로 형무소에서 죽기를 바란다네. 안동 촌노로부터. 자, 제 주변에는요, 진짜 저도 안동 출신 친구도 있고 선배님들도 있고 그런데 이 굉장히 예향의 도시입니다. 안동이. 가보면 그 하회마을 같은 데 가보셨죠? 그러면 그 얼마나 유성룡 집안의 안동 유씨 가문의 그 유씨 집안뿐만 아니라 그 많은 그 향교, 서원, 고택 이런 그 건물들이 지금도 안동엔 즐비하죠. 그런데 그런 예향의 고장, 일륜 도덕에 또 어른들을 잘 모시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그러한 그 모범적인 국민들이 살고 계시는 그 안동 땅을 이렇게 더럽혀서는 안 되겠죠. 오죽하면 이 안동에 계시는 한 어른께서 이와 같은 글을까지 써서 이렇게 보내주셨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이재명이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짓말 가짜 단시, 저거요, 지금 뭐 배가 불편하다고 김은경이 오니까 뭐 하소연했다는데요. 단식하는 놈이 배가 왜 아픕니까? 물만 먹는데. 딴 걸 먹었다는 얘기죠. 거짓말로 단식하고 몰래 훔쳐 먹다 지금 속에서 탈이 난 거예요. 지금 이재명이가 처해 있는 저 상황은요, 딱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게 본인이 초래한 일이에요. 다 성남에서 잡범으로 자라면서 그 잡범이 또 조직폭력배들과 어우러지면서 또 나라의 땅 국유지를 국민들로부터 강탈해서 배임뿐만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부분은요, 뇌물입니다. 뇌물. 이 뇌물죄로 처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법조 카르텔, 이 썩어 빠진 검사들은요, 죄형 법정주의니 뭐니 이와 같이 되지도 않는 법리를 들고 나와서 이재명을 지금 제대로 수사 안 하고 있죠. 때문에 지금 우리 애국 금강철퇴 방송을 하고 계시는 우리 성호스님께서 검찰총장 이원석, 그 다음에 중앙지검장 송경호, 그리고 수원지검장 이들을 모두 직무유기로 직무태만으로 지금 고발을 하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검찰들 그대들 정신 차리기 바라오. 지금처럼 요따우로 무슨 뭐 대단한 뭐 특권을 갖고 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검사들이 까불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혼납니다. 아주 많이 혼나게 됩니다. 검사들 정신 차리고,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요즘에 이상한 말 도는 거 알고 있죠? 무슨 얘기냐? 이 지금 김만배가 지금 벌려온 이번에 그 자작극이 있었습니다. 그 언론 노조 위원장을 했다가는 뭐 진짜 언론인 같지도 않은 어디 삼류 쓰레기를 갖다 불러갖고 와가지고 그 책 3권에 1억 6,500만 원을 주면서 인터뷰를 했죠. 그리고 조우영이라고 하는 그 부산저축은행 당시에 이득을 본 사람들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윤석열 검사가 커피 한 잔 타주면서 야 그냥 가라고 이렇게 했다고 거짓말로 했는데, 또 이것을 뉴스타파에 전해지면서 이것을 다시 물어서 이제 JTBC가 방송을 했어요. 그런데 JTBC에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자기들이 지금 사과를 한다 그래요. 사과를. 이게 뭐냐면요, 사과가 아니에요. 사과가 아니고, 야 윤석열, 너 만약에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사과를 하게 되면 너 죽고 나 죽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최순실의 태블릿 PC, 그 다음에
장시훈과 누구 있었죠? 개의 태블릿 PC 이 두 가지를 다 조작을 했는데 특히나 그러니까 JBC는요 그 손석희를 갖다가 등장을 시켜가지고 그 거짓말도 진짜 청산유수를 해가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거짓 탄핵으로 몰고 갔었습니다. 자, 그때 그것이 사실이라고 주장을 했죠. 왜? 검사들이 그렇게 수사를 해서 결과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갔었는데, 자, 알고 봤더니 이번에 그 송트남 송영길이가 돈봉투 돌린 게 발각이 되고 나서 하는 얘기가, 야 그거 그때 윤석열하고 한동훈이가 다 한 거지 내가 한 거 아니야 이래가면서 지는 지난 2017년 1월 초에 중국 북경에 가가지고 여타 6명의 또 다른 그 종북 좌익 세력들을 끌고 가서 중국 너희가 개입을 해준다면 우리가 사드도 철회하고 우리가 삼불 이란도 우리가 따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애걸복걸하면서 나라를 팔아먹은 게 송영길이에요. 자, 송영길이가 지금 문재인만큼이나 사악한 짓을 한 범법자인데, 자, 이자가 살기 위해서 태블릿 PC를 들고 나왔어요. 태블릿 PC의 주범이 박영수와 윤석열, 한동훈이었다. 자, 이러면서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JTBC도요, 방송이 지금 폐간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폐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홍석현과 그 아들 홍정도가 지금 이제 애들을 시켰겠죠. 사과문 내보내. 그리고 한 발짝 더 나가서 우리의 손목을 비틀려고 하면은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우리가 다 공개하겠다고 얘기해. 지금 이렇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협박을 하는 거예요. 딜을 하자 이거죠. 자, 모든 것은요 정직해야 됩니다. 가장 아쉬운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5월 10일에 취임하는 자리에서 제가 많이 부족하고 덕이 모자랍니다. 저로 인해서 빚어졌던 불미스럽고 없어야 될 일도 있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저의 부독의 소치로 아시고 국민 여러분께서 용서해 주시면 제가 이 나라를 정상화시키는데 누구보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제 목숨까지 내걸고 이번에 대통령직을 한번 제가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본인의 과오를 시작하는 첫날 고백을 하면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국민 앞에서 했었어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꼬이지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꼬여도 너무 많이 꼬였습니다. 자, 이 가운데 내년에 총선도 있고 갖가지 지금 위험 요인들이 많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잘해야 돼요. 잘 못하면 딱 이명박 내지는 이명박보다 더 못한 꼴로 퇴임 이후에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재명에 대해서 저 경상북도 안동에 계시는 한 어른께서 이런 그 글도 써서 보내주셨지만은요, 앞으로는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린다. 본령을 잊어버리고 근본적인 윤리 도덕을 망각해버린다. 그럼 다 망하는 것입니다.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직이야말로 최선의 방책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영문법책을 배울 때 제일 앞장에 나오는 게 The honesty is the best policy. 정직이야말로 최상의 정책이다. 이런 말이 있듯이 저는 정치를 한다고 하시는 분들 좀 정직해지시길 바랍니다. 추악하게 가면 뒤집어 쓰고 마치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척 하지 말고 솔직하고 담백하게 정직한 태도를 좀 견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나의 부족함과 나의 부족함, 나의 무능했음, 나의 지난날의 과거를 국민들 앞에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 남아있는 유예기간 3년 반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재천명을 하면 아마도 국민들은 윤석열에게 다시 한번 지지를 보내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빨리 결정하는 그런 과단성, 용감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